1943년 7월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의 뉴조지아 섬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군과 일본군의 전투. 미군은 솔로몬 제도 북쪽 일본군 근거지 부겐빌로 향하기 전에 먼저 중부의 뉴조지아 섬을 장악하기 위해 현재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7월 5일 밤 일본군은 지원부대를 상륙시키기 위해, 그리고 미군은 이를 막기 위해 서로 다가갔고, 서로 만난 양측 함대는 7월 6일 오전 2시가 조금 못된 시각부터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전투가 벌어진 해역은 뉴조지아 일본군 근거지인 문다의 후방에 있는 풀라만이었습니다. 양함대 초반 10여 분간의 전투로 일본 함대의 선두에 서서 오던 니즈키가 대파 침몰되고, 미함대에서는 일본 구축함의 어뢰를 3발 맞은 경순양함 헬레나가 침몰하게 됩니다. 일본 구축함 니즈키는 미함대의 레이더로 유도된 6인치 포의 집중 포화를 맞아 침몰했고, 헬레나는 밤하늘에 밝게 비친 자신의 6인치 포화를 보고 발사된 일본군 어뢰에 맞아 침몰해서 양함대가 서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이용해 초반전을 치르고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니즈키는 6인치포 집중포화를 맞아 제3수레전대 사령부를 비롯한 지휘부와 거의 모든 승조원들과 함께 빠른 시간 안에 가라앉았습니다. 어뢰 3발을 맞은 헬레나는 침몰하긴 했지만 니즈키보다는 조금 더 오래 갔습니다. 이 그림은 당시 어뢰를 맞았던 헬레나의 피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선이 흘수선인데, 이 선 밑이 함이 물에 잠기는 부분이 됩니다. 스즈카제와 타니카제에서 발사한 어뢰 8발 중 하나가 헬레나의 좌연 전방 흘수선 아래 약 1.5m 지점에 명중했는데, 일본 포탑 아래였고 어뢰 명중으로 대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림으로 봐도 함체의 손상이 매우 심한 것을 볼 수 있고, 이 근방에서는 생존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헬레나는 첫 번째 어뢰가 맞은 이후에도 후방 포탑으로 사격을 계속했는데, 첫 번째 어뢰 명중 약 2분 후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어뢰가 각각 헬레나의 중앙부에 명중했습니다. 이 두 발의 어뢰로 인한 손상으로 앞쪽과 뒤쪽 엔진룸에 해수가 유입되기 시작했고, 곧이어 함이 동력을 잃었고 전기도 나가버렸습니다. 두세 번째 어뢰 명중 후 약 2분 정도에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찰스 세실 함장은 퇴함 명령을 내렸고, 구조적으로 큰 손상을 입은 헬레나의 함체가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두 발의 어뢰를 맞은 함의 중심부 3분의 1이 먼저 가라앉았고, 함의 앞부분과 뒷부분은 이후에 침수되면서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헬레나의 총원은 기록상 1187명이었는데 이 전투에서 168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헬레나를 소개할 때 처음에 말씀을 못 드린 것이 있는데, 헬레나는 캐나다 국경 쪽에 위치한 미국 몬태나주의 수도 이름입니다. 이 해전에 참가했던 다른 브루클린급 경순양함들의 이름도 각각 다른 주들의 수도 이름입니다. 1939년 9월에 취역한 헬레나는 이렇게 4년을 채 못 채우고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헬레나가 이렇게 일본 함들로부터 크게 공격을 당하고 있었을 때, 다른 미국 함들은 헬레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파악하지 못했는데, 전투가 벌어지고 있던 때가 한밤중이어서 다른 함의 사정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던 데다가, 당시 미함대는 북서쪽으로 항진하다가 180도 선회에서 항로를 바꾸는 과정이었고, 선두 일본함 3척의 뒤를 이어 포착된 4척과 다시 전투 준비를 하느라 경황이 없어서였습니다. 미함대 지휘관이었던 에인스워스 소장은 기함 호놀룰루에 탑승하고 있었는데, 2시 7분 15분에 보낸 선회 명령에 헬레나의 답신이 없자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결국 머지않아 헬레나가 공격당했다는 사실을 다른 미국 함들도 알게 됩니다. 이 사진 가운데에는 피격당의 연기를 내뿜고 있는 헬레나를 다른 미국 함에서 찍은 것이 보입니다. 참고로 일본 구축함들이 쏜 어뢰 8발 중 다른 한 발이 경순양함 세인트 루이스에 맞았으나 불발이어서 큰 피해를 모면했습니다. 일본 선두 구축함 3척 중 레이더를 장착했던 니즈키, 그리고 스즈카제와 타니카제는 육군 병력 수송을 맡은 구축함 7척을 호위하는 지원부대였는데요. 수송부대 7척 중 4척이 2차 수송대로서 아마기리와 하츠유키, 나가츠키와 사츠키가 있었습니다. 이 4척은 기함 니즈키의 명령을 받고 양육을 포기한 채 전투를 위해 북상하던 중이었고, 함대 중 가장 먼저 쿨라만으로 진입했던 1차 수송대 구축함 중 미카즈키와 하마카제는 북쪽 해역에서 초반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때 이미 육군 병력의 양육을 마치고 서쪽으로 블랙킷 해협을 통과해 부겐빌로 귀환을 시작했습니다. 헬레나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몰랐던 미함대와 마찬가지로 일본 기록에도 니즈키가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하고 있는 것을 보아 공격을 당한 것은 알았지만 침몰한 것까지는 확실히 파악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니즈키로부터 연락이 두절되자 나머지 지원함 두 척의 지휘는 스즈카제에 타고 있던 제24 구축대 사령 나카하라 기이치로 대좌가 맡게 되었습니다. 스즈카제와 타니카제는 초반 전투에서 큰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헬레나를 침몰시킨 8발의 어뢰 발사 이후 전투 해역에서 잠시 이탈해 있던 사이 포탑과 어뢰 장전 장치 등의 고장이 발생해 이후 다시 전투 참가가 매우 늦어지게 됩니다. 그 사이 전투는 2차 수송대 4척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어뢰를 맞은 헬레나가 뒤에 처져 있는 사이 다른 미국 함들은 선회 후 항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2차 수송대 일본 구축함 4척이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었는데 오전 2시 18분경 이 함대가 일본 구축함들을 향해 포격을 개시했습니다. 선두에 섰던 아마기리가 몇 발의 명중탄을 그리고 하치유키는 불발탄 3개를 맞았습니다. 아마기리와 하치유키는 각각 우현과 좌현 쪽으로 선회해서 아마기리가 어뢰를 미 함대 쪽으로 발사한 후 더 이상의 전투를 포기하고 남쪽으로 향합니다. 아마기리와 하치유키의 목적지는 원래 양육 지점이었던 콜롬방가라 섬 남쪽 빌라였습니다. 미 함대의 포격은 니즈키처럼 선두함에만 집중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아마기리와 하치유키뿐 아니라 뒤에 따라오던 나가츠키에도 한 발의 포탄이 명중했습니다. 사츠키에는 명중탄이 없었지만 역시 이 두 척도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전장에서 빠져나갑니다. 아마도 일본 구축함들이 미국 함대의 경순양함이 포함되어 있고 구축함 4척으로 정면 승부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퇴각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 지도는 콜롬방가라 섬과 뉴조지아 섬을 나타내고 있고 이곳이 콜롬방가라 일본군 근거지인 빌라 그리고 뉴조지아 섬에도 일본군 근거지가 있고 미군이 먼저 상륙한 곳도 보입니다. 이곳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쿨라만이고 이곳이 빌라에 이미 도착했던 일본 1차 수송대가 빠져나간 블랙기 대협과 벨라만입니다. 2차 수송대 중 아마기리와 하치유키는 빌라항에 도착하는 데 성공했으나 나가츠키는 콜롬방가라 동쪽 해안에 작게 나와 있는 술리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오전 2시 46분 이곳에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뒤따라온 사츠키도 나가츠키 근처에 대기해서 견인 시도를 하게 됩니다. 미 함대는 헬레나가 공격받았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헬레나만 놔두고 항진하는 상황에서 뒤에 남겨둔 헬레나가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에인스워스 제독은 구축함 레드포드를 콜롬방가라 넘어 벨라만으로 보냈고 다른 구축함 니콜라스에게는 쿨라만 수색을 맡겼습니다. 니콜라스는 7월 6일 오전 3시 30분 레이더에서 포착된 무언가를 향해 다가갔고 그것은 침몰해가는 헬레나의 함수 부분임이 드러났습니다. 에인스워스 제독은 구축함들의 바다 위에 있는 헬레나 생존자들을 구조하도록 명령하고 나머지 함대는 과다카날 북쪽 툴라기로 회항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에인스워스 제독은 빌라 쪽으로 간 일본 함대를 쫓아가지 않았는데 그것은 미 함대가 일본 함대를 완전히 경멸시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 구축함들은 생존자 구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니즈키와 함께 부대를 이루다 공격을 받고 전장을 이탈한 스즈카제와 타니카제가 오전 4시경 다시 니즈키 침몰 위치 근처로 돌아왔으나 이미 침몰한 니즈키나 미 함대를 발견 못하고 결국 그대로 부겐빌로 돌아갔습니다. 헬레나 생존자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던 미 구축함 2척은 일본 구축함 2척의 접근을 포착했으나 대응 조치를 하기 전에 일본 함들이 이미 사라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 함대나 미 함대 모두 초반 전투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인 작전을 벌이지는 않았습니다. 미 함대는 일본 구축함들을 따라오지 않았고 빌라의 일본 구축함들은 양육 작업을 진행합니다. 아마기리와 하치유키가 급하게 양육 작업을 벌이고 있는 동안 사츠키는 좌초된 나가츠키를 견인하기 위해 애썼지만 계속 실패했습니다. 결국 사츠키는 견인을 포기하고 나가츠키를 버려둔 채 블랙기 대협을 거쳐 부겐빌로 향합니다. 나가츠키에 탔던 육군 병사들은 배에서 내려 빌라까지 약 12km의 정글 지대를 행군합니다. 구축함 나가츠키는 결국 버려지게 되었고 다음날 미군 항공기의 공격을 받습니다. 쿨라만 해전에서 일본으로서 니즈키에 이은 두 번째 구축함 손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콜롬방가라 해안에 벌어져 있는 나가츠키를 1944년 5월에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 1차 수송대 구축함 3척 중 2척은 이미 돌아갔고 수송대를 호위하던 3척의 구축함 중 1척은 침몰, 나머지 2척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차 수송대 4척 중에 1척은 좌초되고 2척이 돌아가서
이제 일본 구축함은 두 척이 남았는데 이 두 척이 바로 아마기리와 모치즈키였습니다. 이 두 척은 블랙킷 해협을 통과하는 항로가 아니라 쿨라만을 돌파해서 귀환하기로 결정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두 척 중 아마기리가 니즈키 생존자를 수색하고 있는 장면이 목격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척의 구축함은 쿨라만에서 니즈키의 행방과 생존자를 찾도록 명령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레드포드와 니콜라스가 헬레나 생존자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던 오전 5시 17분, 남쪽 해역에 있는 아마기리가 미 구축함들의 레이더에 포착되었습니다. 구조 작업을 중지한 미 구축함 두 척과 아마기리는 서로 포격전을 벌이고 어뢰를 발사했으나 아마기리에 몇 발의 명중탄이 맞은 것을 제외하고는 큰 전과는 없었고 아마기리는 부겐빌 쪽으로 빠져나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 구축함들은 다시 구조 작업에 들어갔고 아마기리가 나타난 지 1시간이 채 안 된 오전 6시 12분, 이번엔 모치즈키가 콜롬방가라 해안에 바짝 달라붙어 탈출을 시도합니다. 모치즈키는 손상을 입어 빠른 속도를 낼 수 없었고 이젠 해가 완전히 밝았지만 레드포드, 니콜라스와의 포격전에서 큰 손상을 입지 않고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이 사진은 레드포드가 생존자들을 태우고 툴라기 항에 도착하는 모습인데요. 사진을 잘 보시면 갑판이 헬레나 생존자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입니다. 니콜라스도 생존자들을 싣고 툴라기 항에 입항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서 있는 수병은 헬레나의 생존자이고 지금 두 척의 구축함 중 하나에 탑승하고 있는데 헬레나가 침몰할 때 많은 양의 기름이 해면에 퍼져서 바다에 떠서 구조를 기다리던 이 수병도 옷이 완전히 젖었고 기름 투성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헬레나의 다른 생존자들에 관한 이야기는 이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은 이 작전에서 2,400명의 병력과 180톤의 물자를 양육하려고 했으나 구축함 10척 중 2척을 잃고 병력은 2,400명 중 1,600명 그리고 물자는 절반을 양육했습니다. 이때 상륙한 병사들은 곧 이 지역에서 전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본은 이곳 쿨라만 지역에서만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구축함 4척을 잃었습니다. 미 함대는 좌초된 한 척을 제외하고 일본 구축함은 하나만 격침시켰고 상륙을 제대로 막은 것도 아니고 1만 톤급 경순양함 한 척을 잃어 오히려 손해였지만 에인스워스 제독은 7월 5일과 6일 전투의 공로로 네이비 크로스를 받게 됩니다. 이로써 쿨라만 해전이 끝났고 일본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 병력을 상륙시켰습니다. 앞으로 뉴조지아 지역의 육상과 해상에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